그래서 사실 이제 몇 분 안 들어오셔서 행정법은 그래서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이 더 잘해요.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공무원 하다고 왔다. 진짜 잘하지? 은퇴해서 내가 행정사 준비한다. 잘하시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자꾸 까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을 하셔야 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뭐를 해야 된다? 양을 넓히려고 하지 말고 작게 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다 마친다 이 전략으로 가셔야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야, 오늘부터 막 이 두꺼운 걸 다 외워버리겠다. 바보야 바보. 이거 나중에 참고서로 보는 거고. 그러니까 난 진짜 남들 다 맞추는 거. 모든 객관식 시험은 60점은 준다 그랬죠. 50점에서 60점. 거기 실수 안 하시면 돼. 대신에 여러분들은 2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앞자 따서 막 외우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오늘부터 제가 예습하라는 거 안 한다 그랬잖아. 예습하면 다친다 그랬어. 왜 다쳐? 주눅 들어갖고 오니까. 봤는데 모르겠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오시는 게 좋아요. 오늘 가서 이제 복습하면 조금 보여요, 이게. 네, 댁에 가실 때, 특히나 여기 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진짜. 근데 여기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말 거야, 작년에. 몇 년째 계속 여기 하고는 합격률이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럴 게, 이 늦은 시각에 이렇게 뭐 법의 목적이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정의로워요? 불의스러워요? 한 명 안 돼서 한 명. 한 명 안 되는데 그 친구 계속 2차 하지 말라고. 2차가 1차가 든든하게 돼야 2차도 추진력이 생기는 거지. 왜 걔 겉멋만 들어갖고 그런데 그러다가 그 친구만 안타깝게 안 됐어. 여러분들도 1차를 2차처럼 열심히 하면 돼. 1차는 기본 점수, 그리고 그 기본 점수를 2차 대비해서 하려면 행정법은 비율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 2차에 가서. 딴 거 하지 마시고 집에 가실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가 얘기해드렸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받아서 법조문 이제 자주 보셔야 돼요. 오늘은 뭐 법조문이랄 게 없지. 근데 집에 가시면서 버스 타고 가시건 지하철 타고 가시건 노래 듣고 그러지 마시고 드라마 보고 그러지 마시고 속에서 혼자서 내가 수업받은 거를 내 동생한테 가르쳐 준다고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자기가 말을 하는 거를. 여러분 나중에 행정사 되면은 의뢰인들한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물론 좀 빈약하겠지. 아까는 다 기억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도 기억 안 나. 한두 개씩 기억나거든. 그거를 얘기해봐. 이게 속으로 이게 크게 얘기하면은 신고 들어가니까 하지 말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지하철 내리고 집에까지 혼자 갈 때 읊조리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권해요. 산책 같은 거 할 때 있으면 혼자서 누구한테 가르쳐 주다시 이렇게 하시면 금방 납니다. 이게 법학에 대한.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13페이지까지 설명을 하는데 거의 다 법률용어로 저는 설명을 했어요. 제가 무슨 시장통에서 쓰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저. 이 법률 용어를 법률 용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들린다. 이게 진짜 기적인 거예요, 기적. 통칭의를 설명하는데 법률 용어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행정을 설명하는데 민법의 법률행위 이런 거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만 잘 열고 그렇게 따라주시면 돼. 자, 14페이지, 15페이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16페이지에 가면은 행정법이 행정에 관한 법이다 이러죠. 행정은 뭔데요? 앞에서 대충 살펴본 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권법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A라는 부서에서 갑에 대해서 이런 행정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리지널 행정행위니까 뭐 갑한테 한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처분을 한다. 근데 이 처분이 어디서 정한?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작용이라 그래요. 작용의 대표, 그러니까
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뭔가 작용을 하면 그 속에서 이제 권리 의무가 나오는 단독행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 작용이 이 법에 규정이 돼 있어야 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따라야 돼. 안 하면 안 돼.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행정부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세부가 처분이다 그러면은 국세청장이 국가 부서 내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세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너는 이런 일하고 너는 대통령은 이런 일하고 국무총리는 이런 일하고 이런 거 정한 걸 뭐예요? 조직법이라고 그래요. 조직법. 행정부를 조직하고 있는 법을 무슨 조직법? 행정부 조직법이 아니라 정부 조직법.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런 일하고 국무총리는 이런 일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런 일하고 국세청장이 이런 일하고 경찰청이 이런 거 정해져 놨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걸 하게 된 게 여기서 너는 이런 일하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요 사안에 대해서는 요만큼 하고 이거를 조직에 관한 법, 작용에 관한 법 그래요. 그리고 이 작용이 만약에 적법하면 좋은데 위법이면 법원에 가서 다투는 구제 절차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이 절차도 뭐다? 행정법인 거야. 결국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이런 게 다 뭐다? 소송법의 영역이야. 그래서 우리가 행정법은 행정법이다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조금 더 배웠으니까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이다 그래. 국내 공법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뭐가 아니다? 사법은 민법은 행정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법은 국가를 근간을 외침으로부터 방어하고 유지하는 게 행정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세금도 걷고 군대도 보내는 조치에 관한 법이니까 국가끼리 막 체결하는 거를 타인끼리 체결하는 걸 계약이라 그러면 국가끼리 체결하는 걸 뭐라 그래? 조약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정한 법이 뭐예요? 국제법인데 국제법은 공법일까요? 사법일까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협상단이 가서 사익을 추구할까? 국익을 추구할까? 공무원들이 사익을 추구할까? 공익을 추구할까? 경우에 따라서 사익도 좀 추구하겠지만 대놓고 사익을 추구하겠어? 국제법은 공법이야. 국제법 중에서 공법 중에서 국제법 빼고 우리 이걸 뭐라 그래? 요게 이제 법학 같은 걸 할 때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 그러면은 사법 빼고 공법 중에 국제법 빼고 조직, 작용, 구제 이게 순서가 바뀌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1차만 준비하는 7급, 9급 공무원 준비생이다 그러면은 그냥 외워. 그러게 아무렇게나 조직, 작용, 구제가 저는 선생님 구작조가 더 외우기 편한데요. 그거 외우라 그러겠어요. 근데 논술식 같으면은 뭔가 조치를 하는데 뭔가 자기가 조직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 하에서 문제가 된 작용을 법에 따라서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 구제 절차 그러면은 논술식 같으면은 조직, 작용, 구제라고 쓴 놈이랑 지 꼴린 대로 쓴 놈이랑 어떤 놈한테 점수를 많이 주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논술식은 그래서 어려워. 더 어려운 건 뭐? 면접이지. 말 걸어보면 알잖아. 걔 지식이 다 나오잖아.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은 5급에 준하는 시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준비할 때도 행정법은 제가 얘기한 대로 외우려고 앞잡다서 외우지 말고 조직 생각하고 작용 구제하면서 계속 연상을 해야 돼. 내가 지금 국세청장인데 지금 내가 딱지 끊을 수 있나? 난 조직법상 권한이 없지. 끊으면 안 돼. 그거. 딱지 끊는 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내가 국세청장이니까 나 다 할 수 있어. 세금을 아니야. 건건히 하라고 돼 있는 대로만 해야 돼. 집안대로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그렇게 진지하게 보시나? 행정법은 진지할 필요가 없어. 자, 그리고 이 행정법이 발달하게 된 게 대륙법계에서 발달했다 그랬죠? 프랑스에서. 지나갑니다. 그럼 19페이지에 가서 이제 뭐예요? 99.9%는 뭐다? 통칭이 빼고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의 대상이 되는 행정인데 이 행정작용이 법치주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영국이나 프랑스 애들은 얘기하면 딱 알아먹어야 되는데 독일 애들은 뭐라 그래? 몰라. 제일 무식하니까. 그러면 독일 애들은 이 인문사회과학을 경제학처럼 증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독일의 행정법학자인 오토 마이어라는 사람이 행정법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 그게 20페이지에 도표가 나오는데 오늘 개요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 요게 이 행정작용이 국회에서 정한 이 법률에 적합한 거. 이게 법치주의인데 이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 구체적으로 봤을 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으면 근거가 된 법률의 상의 한계를 준수하면 이 두 가지 순서대로 통과하면 적법이라는 거예요. 이 통과하면 적법이래. 이게 뭔 소련 말이냐. 천천히 정리를 해드릴게. 이 행정작용 중에서 국민에게 기쁨을 주는 거, 슬픔을 주는 거로 두 개로 나눴어요. 오토마이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독일의 행정법 아버지야. 독일이 성문법계 국가예요. 영국하고 미국이 불문법계 국가고. 자, 그러면 성문법에, 이 성문화된 법에 혹시라도 이게 침익적인 내용이면, 국민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면 법률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돼. 침익적인 내용. 만약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이게 행해지면 이거 바로 위법이에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내려와서 법률에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준수를 해야 돼. 만약에 근거인데 법률에서 정해진 근거가 된 법률의 내용에 어긋나면, 위반하면 요것도 위법이야. 그러면 적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혹시라도 침익적인 행정작용이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고, 있으면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적법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예를 들어 드릴게. 갑이 햇살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사거리에서 차에서 앞에 있는 놈이 알짱거리다 싹 가는 바람에 내 앞에서 신호가 잘렸어. 성질이 나왔나? 이 신호도 더럽게 긴데 빠락빠락 성질이 나서 인상 쓰고 있었는데 그 라인에 경찰이 있었나 봐. 경찰이 오더니 뭐를 끊어? 딱지를 끊어요. 딱지는 제 용어고 원래대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는 거야.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면은 갑이 아이고 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분이 나빠. 내 재산이 날아가는 거잖아. 나에게 없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범칙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거야. 혹은 나에게 있던 권리가 100만큼 있었는데 80으로 찌그러든다. 그러니까 권리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침익적이라 그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조세가 부과되면은 침익적이에요, 수익적이에요? 침익적이지. 그럼 여기 도표대로 하면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성문법에 무슨 법 제 몇 조에 딱 규정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얘가 딱지를 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보고 인상 썼다고. 그럼 얘가 황당히 안 해. 그럼 일단 연역적으로 대입을 해봐. 침익적인 행정이니까 법률에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 없어? 도로교통법도 찾아보고 뭐 다 찾아봤는데 경찰관을 상대로 인상 쓰지 마라. 인상 쓰면 범칙금 얼마 부과하는데 이게 없어. 그런 법이 있겠어요? 이제 행정법을 오늘 처음 시작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법은 도덕의 최소화야. 없어. 없는데 했잖아. 그럼 침익적인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했죠. 뭐야? 위법이야. 두 번째, 신호위반했어. 응?
개안하게 촥 빨간불인데 지나갔는데 경찰이 딱 서 있지. 오,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 경찰이 와서 범칙금 부과를 해. 그럼 이 신호위반을 이유로 한 범칙금 부과, 침익적, 수익적. 침익적.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겠죠. 있어 없어? 신호위반 하지 마라. 신호위반하면 범칙금 6만 원 뗀다 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럼 근거가 없으면 위법인데 근거 있으니까 요리 내려오지. 그 다음 뭐 6만 원 띄라고 그랬는데 얼마 띈 거야? 7만 원을 뗐어. 7만 원짜리 범칙금 부과 처분은 법률상의 근거는 있는데 법률에서 정한 뭐를 어긋난 거야? 한계를 벗은 금밟고 넘어갔지. 그럼 이것도 뭐다? 10,000원어치만 위법이 아니라 싹 다 위법이야. 지우고 다시 해야 돼. 자, 그러면 잘 봐. 침익, 여기까지가 침익적인 행정행위라면 법률에 근거 있어야 되고, 없으면 위법. 있는데 혹시라도 한계를 준수 안 하면 그 또한 위법. 그러면은 침익적인 행정행위가 근거 있고 한계 준수하면 적법이러죠. 만약에 아까 원론으로 돌아가서 인상 쓰고 딱지 끊을 때 그거 법률에 근거 없이 한 거니까 위법이죠. 대부분 그때 무슨 소리예요, 갑이? 경찰관이 막 범칙금을 떼면 인상 썼다고 이런 법이 어딨어 막 이러지 않아? 없잖아. 없는 데 있잖아. 위법이죠. 이 친구는 이걸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내 속으로 안 되는데 알고 있어. 이런 법이 어딨어 막 이걸 뭐라 그러냐? 자,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법률 유보 원칙이라 그래요. 이거는 유보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일본 애들이 번역하다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유보라는 표현을 썼어. 법률 유보 원칙이라 그러고, 법률 상의 한계를 준수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을 만드는 국회가 행정부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법률이 행정부보다 뭐에 있다? 법률 우위 원칙. 그래. 그럼 법치주의는 무슨 원칙과 무슨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 인상 썼다고 딱지 뗀 행정처분에 대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돼? 위법이에요.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원래 모든 행정작용은, 통칭의를 제외한 모든 행정작용은 법치주의의 지배를 받는 법치행정인데, 법치주의는 두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률 유보 원칙은 침익적인 행정작용은 성문화된 법조문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라는 원칙인데, 해당 처분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처분이기 때문에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서 위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0점 만점에 10점이야. 이해돼? 객관식은 위법인데? 그러면 되고 법률 우위 원칙이 아니라 유보 원칙에 반해서 위법인데 이러면 아는 거고, 혹시라도 객관식에 경찰관을 상대로 인상 쓴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에 대한 위법성은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여 위법이다. 그럼 틀린 질문이지. 법률 우위 원칙이 아니라 뭐? 유보 원칙에 반해서 위법. 객관식에서는 그런 거 싹 바꿔갖고 하는 거고, 논술식에서는 위법이야 적법이야 툭 던지면은 그걸 쭉 이렇게 서열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 오늘 행정법 첫 시간이야. 이거 말해버리면 생리적 법조인이야. 근데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금방 해. 앞으로 이거 계속 이제 반복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두 번째, 신호 위반에 대해서 6만 원을 부과해야 됨에도, 법에 6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만 원을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위법이에요. 뭐 이러면 안 돼. 써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얘기한 대로 법률 유보 원칙에는 부합하나 법률 우위 원칙에 반하여 위법, 이렇게. 응? 여러분들 오늘 가서 9시 뉴스나 자정 뉴스 한번 봐봐. 이거 반드시 나와. 뉴스 고발 이런 데 가서 보면은 행정부 공무원들이 다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단속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 나와. 자, 단속이 침익적이야, 수익적이야?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성매매 그 현장을 급습을 해서 단속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성매매에 대한 법 근거를 가지고 탁 급습을 해서 잡으려고 갔더니
성매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어휘를 좁게 본단 말이에요. 범죄나 이런 단속 규정. 근데 숙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어차피 배우는 건데 뭐 어때. 성매매는 말 그대로 성계끼리 닿는 거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구강으로 해요. 뭐 헝문으로 하고 이러게 해. 그럼 이게 성매매 단속에 관한 법률 근거로 이걸 단속할 수가 없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법에다가 국익에 제의하는 애들은 다 처벌한다. 그러고 다 하게 정확해야 돼. 이게 확장 해석이나 유체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매매 단속에 관한 근거로 학문 선교나 구강 선교는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행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하니까 부랴부랴 국회에 전화를 안 해. 근거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바리바리 만들어주지. 그래서 유사 성행위 단속에 관한 법률을 만들겠지. 그래서 또 갔더니 뭐 인형을 갖고 놀고 있어. 그럼 또 이걸로 못 하는 거야.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법률 만들고 행정부는 그에 따라 집행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 법률의 제정의 필요성을 누가 제일 먼저 인식하는 거야? 토스에서 여기서 만들죠. 그 사실은 제일 먼저 앞서 나간 애들은 누구야? 이 사기꾼들, 범법자들. 범법자들이 제일 먼저 앞서 나가고 그에 뒤따르는 게 행정부, 그에 근거 제시하는 게 국회. 그래. 그래서 제일 머리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 현행법 잘 굴려가지고 현행법에 법망 빠져나가서 세금 회피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겠지.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삼성이 노동법하고 세법은 다 만든다 그랬어. 현행법으로 단속하려고 가서 보면은 기가 막히게 절세를 해. 예? 기가 막히게 노동법을 피해가고. 또 거기 만들면 거기까지만 해. 아시겠지? 근거가 있고 한계 준수해야 돼. 근데 보니까 도표가 3개네. 이 하나는 뭐예요? 보면 잘 봐. 국민이 직접 제정한 헌법이 있고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이 있고 대통령령, 통일령, 부령. 그 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법원이 지금 크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건 사실 행정부에서 만드는 거야. 요거는 국회에서, 요거는 헌법, 국민이 직접 제정하는 건데 오토마이어는 이 법률 유보 원칙과 법률 우위 원칙 할 때 이 법률이 이게 제일 좋다 그랬어. 만약 오토마이어가 법률보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자세하겠죠. 더 자세하겠지?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는 진짜 한 문장밖에 없어. 모든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이러기만 돼 있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 처리 해결 능력이 좀 어렵겠지. 여기로 자세하는 거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자세한데 여기는 사실 누구 애들이야? 이거 하는 애들이 지들이 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국민을 규율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거나 한계를 제시하는 법치주의는 오토마이어가 그 법규라 그러거든. 법규는 헌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뭐가 제일 좋다? 법률이 제일 좋다. 그것을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법률상의 근거, 법률상의 한계고 오토마이어가 혹시라도 조례가 제일 좋다. 지방자치단체가 이거니까 이랬으면 뭐라 그러겠어? 조례의 법규 창조력하고 조례의 근거가 있고 조례상의 한계 준수해야 된다 이러겠지. 그래서 사실은 법치주의 구체적인 작용이 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요 2개고 요게 나오게 된 배경이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에요. 실은 이게 더 중요해서 학자들이 이걸 먼저 써놓는데 나는 벌써 몇 년 됐어. 20여 년부터 사법시험 가르칠 때부터 이것부터 쓰라 그래. 항상 구체적으로 따질 때도 뭐를 통과해야 이게 나오는 거야? 이거 통과해야 이거 나오는 거야. 저희 지금까지 얘기한 게 침익적인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근거가 있으면 한계 준수해야 된다지. 여기서 한 가지 옵션. 수익적인 거는 근거 없어도 된다 했어. 수익적인 거는 지금보다 얘네들을 더 윤택하게 해주는 거잖아. 이익을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되나 안 되나 한번 봐요.
내가 꿈꾸는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막 통일도 되고 독도 인근에서 막 히토류가 막 쏟아져 나오고 칠강구에서도 막 그냥 양질의 석유 천연가스 나오고 나라가 국고가 막 터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행정부가 각 국민들에 대해서 1억씩 주는 조치를 하려고 그래. 국고가 터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억씩 주려고 그래.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놈의 나라가 원체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도둑도 없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법률을 있는 법률이 옛날 막 30년 전의 법률인데 안 고쳐도 국민들이 막 다 돌아가. 국회의원들 300명 중에 막 150명은 막 해외 나가갖고 들어주도 않아. 300명은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고 그래. 야, 이거 1억씩 줘야 되는데 안 모이냐? 에이씨, 그냥 줘버렸어. 이거 위법적법. 수익적인 거는 근거 없어도 괴한타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지금 국민의 현재 상태를 찌그러뜨리는 거니까 확장시키는 거니까. 확장시키는 거니까. 근데 1억씩 주는 조치를 실제 하기 전에 한 게 아니라 하려고 하는데 1억씩 준다더라 하는 소식을 접한 국회의원들이 부랴부랴 모였어. 시골에서 막 상경하고 외국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태평양의 무슨 섬나라처럼 언제 우리나라가 또 위난에 처할지 모르니까 1억씩 주는 건 너무 많고 5천만 원씩 줘라라고 법을 만들었어. 그럼 근거가 없어도 되는 건데 지금 근거가 생겼어 안 생겼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건 지켜야 돼. 자, 그러면 만약에 근거가 생겼으면 수익적인 거여서 근거 없어도 되는 건데 근거가 생겼죠. 생겼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그럼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이 아니라 침익적인 행정작용에 국한해서 지켜야 되는 원칙인데 법률 우위 원칙은 침익적이건 수익적이건 전 행정작용이 법률의 규정이 실제 있으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되게 보면 법규주에서 이걸 먼저 써. 근데 여러분들이 2차를 염두에 두면 항상 뭐를 먼저 검토를 해야 돼? 습관적으로 근거 우위, 근거 한계, 유보 우위 이렇게 가야 돼. 수익적이다. 근거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한계 준수하는 별 가야 돼. 시간이 자꾸 쫓겨서 시간 많어. 오늘 과제 하나만 던져드릴게. 만약에 이거 건드리면 좀 커지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법률 유보 원칙, 우위 원칙 이렇게 하면은 근거 있고 한계 준수하고 근거 있고 한계 준수하고 요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집에 가면서 모든 행정작용을 저 기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평가하고 저게 혹시라도 위법이 있으면은 결국 법원에서는 무슨 판정받게 된다?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